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이문수의 정상회담 일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최근에 대표님 방송에 이제 박정희 관련된 이제 그 작품을 올리신 분들이 이제 출연을 하셔서 그런 겸사겸사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하는 식으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른바 이제 소위 민중사관, 뭐 꼭 민중사관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른바 기성 역사사관에서 보면은 이제 과학을 앞세워서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 역사학이라는 것을 특히 이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에서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리더십보다는 이제 어떤 개인의 이제 리더십보다는 생산 방식 등에 따른 이제 역사 기술이 이제 한때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웅, 뭐 인물은 이제 시대의 산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로 넘어오면 이제 박정희가 아니었더라도 경제 발전이 가능했다. 그 미국도 관련된 부분에서는 예전에 이제 이른바 이제 국가 독점 자본주의론,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론 뭐 이런 것 등에서는 이제 미국이 선진국이 제국주의 국가가 이제 주변부를 착취해서 안 된다. 이제 발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다가 이제 80년대를 넘어가면서 확연히 이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주변부 종속국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어떻게 논리를 구성했냐면 이제 미국이 이제 지원하고 정책을 제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것이지 뭐 박정희와 집권 세력과는 이제 무관하다는 식으로 이제 그 과거 지난 대선에서도 이제 100년 전쟁에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당연히 다 각자의 생각이 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투자가 같은 경우 정말 절체절명의 어떤 결정의 이제 순간이라 그럴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전문 이른바 금융기관들이 이제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제 CEO의 요소가 성공 가능성 평가 25%를 차지한다는 이제 분석이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수익 모델이 21%, 이제 시장성이 15%, 기술력이 12%, 투자금 회수 기간이 10%, 마케팅 능력이 9%, 기업 투명성 5%, 뭐 이런 식으로 쭉 봤을 때 이제 물론 이제 CEO에 대한 평가가 전부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25%라는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그 경제 투자에 있어서도 이제 이런 인물의 요소가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다 실증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월스트리트의 이제 보도에 따르면 그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의 경우 이제 CEO가 대저택, 그러니까 집 내부가 미국에서 이제 한 거니까 1만 평방피트, 그다음에 혹은 대기지 면적이 10에이커 이상인 대저택에 이제 CEO가 거주하는 경우에 3년 후에 주가가 30% 가까이 떨어졌고, 그냥 CEO가 일반적인 주택,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저택의 규모가 아닌 그런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30%가 상승하더라. 라는 뭐 아주 뭐 이게 과학적인 분석은 아닙니다만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모로 봤을 때 다른 요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리더십, 인물에 대한 그 변수가 언제나 예나 지금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건국 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당연히 이제 3.1 운동, 그 이전엔 독립협회 시절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비중 있는 정치적 인물로 성장해 왔고 영향력을 유지했었기 때문에 뭐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를 했었는데 이제 이 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학도 하시고 활동도 오래 하시고 해서 이제 뭐 미국을 등에 업고 뭐 권력을 차지한 것이 아니냐라는 뭐 그런 별로 근거 없는 주장들이 이제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 그다음에 해방 이후 대한민국 이런 시기에 과연 미국과 이승만의 관계는 뭐 어떡하느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워낙 또 큰 나라고 사람도 많다 보니까 뭐 단순히 좋았다 나빴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로는 이제 미국이 굉장히 이승만에 대한 반감이 컸다. 특히 이제 국무부가 실제로 그러했다. 국무부 내에 또 엘저 히스로 대표되는 이제 소련의 간첩들, 뭐 좌파 이런 구성원들이 또 있었던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오히려 미국 사람보다 미국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이제
문제가 됐었고요. 6.25 전쟁이 이제 발발하고 이제 그것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방공포를 석방해서 이제 미국의 발목을 잡고 그 결과로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됐지만 그 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최후 이제 비준 과정까지 정말 치열하게 집요하게 정말 미국이 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제 교섭력, 그 투쟁력을 이제 발휘를 하면서 이제 미국은 자신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이승만, 특히 이제 1952년 이제 이 휴전과 관련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반발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제 부상 정치 파동에서부터 이제 에버레디라는 이제 비밀 계획,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축출하는 계획이고 그리고 주요한 수단으로는 이제 미국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이제 한국 군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축출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종찬 이제 육군 참모총장을 통해서 이제 이승만을 축출하고 이제 새로운 정부를 이제 구성하려는 모의까지 있었습니다만은 뭐 이종찬 장군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평이 많습니다만은 이분 자체가 하여튼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부분을 자신의 어쨌든 신념으로 삼아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제 실병력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렸을 때 이제 이를 거부했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미국의 이제 쿠데타의 어떤 그 권유 이런 것에도 이제 거절을 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제 당시에 이제 이런 미국의 어떤 의도를 파악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제거하겠다고 사실 구체적으로 움직였던 사람이 이제 이용문 장군, 그리고 그 이용문 장군 밑에서 참모로 있었던 그 박정희 대통령 당시 이제 대령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육사 기병 장교 출신의 그러니까 나름 이제 명문가 출신인 이제 이용문 장군이 이제 그 이건계 전 의원의 부친이시기도 한데 이제 이 사람이 여러 가지로 의미해서 이제 굉장히 큰 인물이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도 이용문 장군을 따르는 입장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종찬 육군 참모총장이 이러한 미국의 쿠데타 시도에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서 이제 이용문 장군도 이제 좌천당한 상황에서 이제 순직을 하게 되었고 이제 이들의 이 두 듀오의 이제 쿠데타 시도는 이로써 이제 무산됩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약 8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박정희 장군으로 승진했던 박정희 장군이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50년대를 이승만 대통령이 보내게 되는데 1960년에 이제 4.19가 터지게 되는 것이죠. 1960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소련이 우주개발 전쟁, 그러니까 스푸트니크, 유리 가가린 대표는 우주개발 전쟁에서 이제 미국을 이제 압도하고 있었고, 특히 이제 핵무기도 나름 이제 꽤 확보를 해서 이제 핵 위협에 있어서도 이제 미국과 어느 정도는 상대가 되는 이제 스탈린 시절까지만 해도 소련이 핵무기는 확보했습니다만은 질과 양에 있어서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근접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인도차이나가 나에서 이제 그 전쟁이 1954년에 이제 마무리되긴 합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이제 남부 베트남의 이제 정정이 불안해지면서 이제 무언가 또 사태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유럽 등에서 이제 미국의 이제 위기감이 이제 고조되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반도 안보 전략이 대폭적으로 이제 수정이 돼야 됐고, 이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한국 전쟁 6.25로 이제 경제 성장을 부과하고 있던 이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재편, 여러 가지 인구라던가, 어떤 위치라던가, 기존의 국력이라던가 이거 보았을 때 이제 일본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안보 전략 구축이 이제 당면의 과제가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은 일단 한국과 일본의 이제 수교부터 이제 양국을 이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64년도에 6.3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식민지 시절에 대한 반감 등등으로 이제 전 국민이 이제 그게 각인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이제 부담이었고, 본인 스스로가 뼛속 깊은 이제 반일주의자였기 때문에 한일 수교 협상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1957년부터 이제 미국으로부터 원조가 급감합니다. 당시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의 절반 이상이 미국 원조에 의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원조 감축은 이제 바로
뭐 참 보잘것없는 한국 경제이긴 합니다만은 더더욱 이제 큰 혼란을 이제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뭐 인플레, 불경기 이런 것들이 심화됩니다. 그와 동시에 또 신익희와 조병옥 같은 뭐 이승만 대통령에 비해서 뭐 낫다 못하다를 떠나서 어쨌든 야당 쪽에 이제 그래도 거물급의 인물들이 잇따라 이제 급사함에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을 대체할 만한 이제 정치적 리더십은 이제 전무해지고, 뭐 민주당이라고 하면 이제 장면 윤보성 정도의 이제 인물 정도밖에 없는 상황에서 뭐 국민들이 아무리 뭐 자유당 정권이 싫다 하더라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국민의 의사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했고 되어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1960년 대통령 선거를 맞이했는데 이제 뭐 80을 넘기고 있는 고령의 이승만 대통령. 근데 그의 후계자로 이제 새로 이제 서로 생각하고 있었던 이제 이기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중병, 사실은 이제 뭐 이승만 대통령보다 더욱 더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여서 국정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막 본인의 미련, 뭐 주위의 부추김 등으로 이제 부통령 선거에 도전하게 됐고, 이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자유당 아마 내부에서도 집권 세력이 이제 위기 의식이 고양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 미국 유학을 마치고 패기만만했던 이제 최인규 당시 내무장관이 이제 1960년 전 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기붕을 당선을 시키면, 자신이 이제 무리하게 해서라도 당선만 시키면 자신이 곧바로 실권자로, 그래서 곧이어서 뭐 이승만 대통령이 고령으로 이제 대통령직을 그만두신다거나 뭐 돌아가신다거나 그러면 하게 되면 또 이기붕, 이제 당시 부통령 후보자는 뭐 이승만 대통령보다 더 오래 산다는 보장도 없었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대통령을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기대 속에서 무리한 이제 선거를 이제 진행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러다 와중에 이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시위로 인해서 특히 이제 4월 19일 날 유혈 총력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되고, 그 여파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야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총격 사태로 인해서 이제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군부가 실질적으로 이제 전면에 등장하는 이제 이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1952년부터 만지작거렸던 에버레디 계획이 실제 4.19에서 뭐 어떻게 미국이 뭐 관여되었는지 구체적인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1952년부터 미국이 생각했었던 이제 이승만 대통령 축출 계획인 에버레디 계획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실현된 상태였던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집권한 이제 민주당 정권 같은 경우는 정말 무능력하면서도 탐욕과 아집으로 점철된 시기였고, 99칸 집을 자랑하던 윤보성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현대의 인물이라기보다는 과거 조선시대 신분제의 어떤 그런 폐습에 물들어 있던 사람이니 당시에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간다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당연히 이에 따라 뭐 내각이 구성된 지 8개월 만에 통제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부적, 내외부적 정치적 어떤 그 권력도 제대로 제대로 갖추지 못한 민주당 정권이 이제 한일 뭐 수교를 진행한다는 것은 언간생심인 상황이었고, 뭐 나눠 먹기식의 내각 구성으로 뭐 기본적으로 국정 장악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정말 개선의 여지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51년 5월 16일 이제 5.16 군사혁명이 발발하긴 했습니다만은 당시에 세상은 막 정말 개나 소나 모이면 쿠데타를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도 이제 장면과 윤보선에 대해서는 이제 달리 뭔가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박정희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 미국이 선호할 수가 없는 인물인 것이죠. 해방 이후에 남노당의 핵심 요직으로, 그래서 국내의 남노당 분자로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재판까지 받았던 인물이고, 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본인 스스로도 만주군관학교 이제 일본 육사를 거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본인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본인의 성격상 미국 뭐 자유와 가치, 개인적 가치를 내세우는 미국이 기본적으로 좋아할 수가 없는 그런 성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내부적 정치 관계를 봤을 때
조선시대 특히 후기에 들어서 내내 이제 천대받았던 요직으로 진출하지 못했던 영남 출신이기도 했고, 또 그 주위에 이제 그 육군사관학교 교관 등을 하면서 이제 주위에 모였던 인물들이 대부분 이제 이북 출신들, 뭐 함경도, 평안도, 그래서 뭐 영남보다도 못한 이제 대우를 받았던 그런 함경도, 평안도 출신들이 이제 주로 박정희 대통령 주위에 모여들면서 이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혁명 세력의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5.16 핵심 멤버들 중에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이제 박종규 대위가 영어에 능통하면서 이제 미국과의 이제 갈등을 이제 밑바닥에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좀 풀어나가게 됐고, 박정희 대통령 본인도 이제 이런 미국과의 관계, 자신의 좌익 전력이 문제가 되었던 걸 알았기 때문에 5.16 군사혁명 당시에도 이제 미국이 좋아하는 인사였던 장도연 육군 참모총장을 내세웠었고, 또 5.16 혁명을 성공한 후에 군사혁명 정부를 이끌 때도 이제 송효찬 장군 등을 그 내각 수반으로 요직에 두어서 이제 미국과의 갈등을 하나하나 이제 갈등 요인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실권을 이제 실수로 장악해 나가면서 이제 부족한 입지를 다져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정일권 이분도 이제 당연히 만주군관학교 출신에다가 또 미국 한국전쟁 당시에 참모총장 등을 역임하면서 이제 미국과 사이가 좋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을 국무총리 등에 이제 기용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군의 장군으로 이제 성장을 하면서 군의 이제 핵심적인 인맥, 군 장교대 핵심적인 인맥인 이제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사 출신 인맥들을 이제 양쪽을 다 끌어들이면서 청년 장교들에 대해서 이제 김종필과 같은 청년 장교들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군사혁명을 시도했고 집권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박정희라는 인물 자체가 어떤 이런 그 성격을 뺀다면 이게 그 5.16이라는 것이 성공하기도 어려웠고, 그 이후에 뭐 집권 뭐 내지는 그 권력 연장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다 박정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뭐 5.16의 주체가 누구다 저러다 다 좀 제 이제 생각으로는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까지 미국의 이제 한반도 안보 전략의 핵심은 이제 한일이 한국과 일본이 수교를 하고 어쨌든 최대한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서 이제 한반도에서 미국의 부담을 덜어내자. 그 주축은 이제 일본이다라는 것이 뭐 사실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어떤 연산선상에 있는 것인데요. 뭐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이 이제 5.16 군사혁명을 이제 주도했던 박정희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도 신속한 한일 수교였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 경제 발전을 통해서 자신의 집권의 정당성 등을 이제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한일 수교는 뭐 아주 기묘한 이제 문제였고,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은 이제 한국과 일본 모두를 집요하게 압박하고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일 수교 협상에 있어서 이런 배상금, 보상금을 문제 제기를 하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일본 민간인들의 재산 문제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이제 일본으로 쫓겨난 일본인들이 재산을 사실상 다 미 군정 당국에서 뺏겼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거론합니다만은 미국의 압력으로 이제 이 문제 제기는 이제 그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뭐 배상금, 그다음에 이제 경제 차관 이런 문제로 이제 돌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스스로가 기본적으로 이제 만주국에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 관동군 장교들을 포함한 이제 소수 엘리트들에서 이제 국가가 운영됐던 만주국의 경험을 봤을 때 향후 이제 중화공업 성공까지 사실상 만주국에서의 경험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 경영과 경제 발전 전략의 가장 큰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원래도 좀 기본적으로 좌익적 성향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군사혁명 이후에는 이제 자력갱생 등의 약간 북한과 유사한 그런 것들을 이제 추진하다가 이제 택도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이병철 회장 같은 이제 일반 민간 기업인들, 그다음에 또 경제학자들, 경제 관료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시장 경영을 형성해 나가는 대신에 그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형성되는 그런 독특한 이제 그 경제 개발 모델, 그다음에 이제 수출 주도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방 직후에 보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한 김구를 포함한 전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뭐 국제적인 냉전 구도는 고사하고 이제 소련 그리고 스탈린의 의도 그다음에 실상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무언가 뭐 타협이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스탈린은 앞서 이제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을 부담스러웠던 것처럼 뭐 박헌영처럼 뭐 모스크바 유학을 한 이런 공산주의자보다는 그냥 나이도 젊고 별 경력도 없는 또 소련 정보장부 출신의 김일성을 지도자로 세우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고요. 이런 계획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박헌영 등을 비롯한 이제 이런 좌익 인사들이 오히려 또 끔찍한 희생을 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만약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면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후에 뭐 어느 순간이라도 정신 못 차리는 이제 윤보선, 장명 같은 사람들이 국정을 장악했다면 또 공산화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좀 들고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뭐 김대중 혹은 김영삼이 만약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아마 공산화될 가능성.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 이제 북한의 국력이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에 앞서던 나거나 비등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공산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후에 1980년에 이제 만약 뭐 김대중,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 아마 잘 되더라도 지금 현재 동남아 국가들 그다음에 뭐 남미들처럼 돈 뭐 소득으로 치면 이제 GDP가 뭐 연 1만 달러 내지는 15,000달러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래도 뭐 아시는 것처럼 뭐 동남아 국가들이나 중남미 국가들은 뭐 자원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 정도를 유지하는 거지만 아마 잘해야 그 정도고 아마 일반적으로는 뭐 GDP로 뭐 5,000불 내지 10,000불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뭐 빈국을 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또한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 발전함에 따라서 더 이상 친북, 친중, 선동이 통하지 않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되었고 그런 나라의 모든 기틀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뭐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여튼 뭐 박정희 대통령을 기리고 이제 정말 그 성과와 어떤 과오를 분석하는 일들은 계속되어야 된다. 그리고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관련된 이번 작품도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